안녕하세요. 4월 8일 월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꼬꼬마 시절에 캡이었던 박성훈 선배 중국 특파원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박성훈 선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보도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장 친한 심수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알리와 테무 관련해서 가장 지금 핫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중국에 계셨던 박성훈 선배가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특별 초대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선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오늘 또 알리와 테무 기사가 연일 이렇게 휩쓸었어요. 상위권을. 어떤 기사였는지 심수미 기자가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좀 뭐 관세청, 공정위, 서울시 사실 어제 오늘 일제히 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른바 알테시라고 하죠. 알리, 테무, 쉬인 이렇게 세 개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알리, 테무에서 파는 404개 장신구를 조사했더니 24개에 달하는 24%에 달하는 96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하고 납이 나온 겁니다. 이 제품들이 배송료 포함 600원에서 400원짜리, 4,000원짜리 정말 저렴한 것들이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싸다고 호기심에 구매했던 물품이 있다면 청취자 여러분도 반드시 인천세관 홈페이지 가서 한 번씩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들고 왔는데 이거 맞죠? 이게 네. 그렇게 싸다는 귀걸이, 반지, 팔찌, 발찌입니다. 뭐 2,000원, 뭐 배송비 다 포함해서 뭐 600원, 500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테무의 그 주된 광고 문구가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정말 600원에 살 수 있다면 그냥 뭐 버리는 셈 치고 사지 뭐라고 호기심에 샀던 분들 사실 한 번씩 또 깜짝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서울시에서도요. 알리에서 판매 중인 31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에서는 기준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렵지만 뭐 불임 유발하는 이런 생식 독성을 띠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치발기라든지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그런 물건들에서 이것 역시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기 때문에 좀 호기심에 좀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나 또는 뭐 어린이들이 좀 끼임 사고라든지 배임 사고 뭐 이런 질식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서울시에서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상시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또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연필에서 카드뮴이 35배, 기준치 35배 이상 나왔다고 하고 치발기계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잘려서 목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지금 어린이들 쓰는 건데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싸다고 주문했지만 사실 뭐 장신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 버리는 것도 되게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예상치도 못했던 성분들 때문에 이거 건강에도 유해가 될 것 같다는 좀 걱정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 뉴스를 보고 알리에다가 전화를 했죠. 네. 역시 선배. 역시. 아니 그러니까 뭐 다루는 제품이 워낙 많으니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 네버엔딩 워 같은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네. 왜 이렇게 되느냐. 물었더니 일단 뭐래요? 1차적인 답은 자기들도 일단 문제가 된 제품은 즉각 판매를 중지 조치를 한다. 이제 내부에 상품 검수팀이라는 게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니까요. 그 생산된 물건에 대한 그 검수 증명서라는 게 다 있대요. 네. 있는데 뭐 제품 수가 워낙 많아서 그걸 일일이 우리가 따질 수 없으나 그쪽 설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검수 증명서는 갖고 있으나 네. 한국이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기준치가 좀 높다고 자기들은 판단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예컨대 뭐 그 쪽쪽이라던가 뭐 네. 그 유아용품 이런 것들은 특히나 예민한데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한국에서 일본에 팔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네. 걔네들 설명은
가령 ABCD라는 그런 어떤 검사 항목이 있다면 중국에서는 A만 있는데 한국은 ABCD가 다 있고 뭐 일본은 CD가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촘촘하게 아직 검수할 수 있는 만큼의 이 알리바바의 한국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니까 그 부분들을 자기들도 더 촘촘하게 보려고 한다는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알리의 설명이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지금 들어오는 물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현실적으로 이거를 그럼 우리가 이걸 지금 다 검수를 해가지고 그럴 순 없죠. 이걸 다 걸러내야 하느냐 네. 사실 그것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알리 쪽은 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나 우리 쪽에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사실 앞으로 더 확대되는 수밖에 없는 딱 그런 구조에 있는 거죠. 약간 소비자 보호 기준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좀 그렇죠. 중국에 훨씬 더 낮은 낮다 거죠. 보니 네. 이렇게 이제 수준 차이가 난다, 레벨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안전성 논란이 좀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이제 이런 그 중국에 있으면서 저희가 중국 제품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가 이런 거를 우리 물건이 아니니까 굳이 취재한 적은 없지만 늘 이제 중국 뉴스를 보는 상황에서는 그런 기사가 거의 올라오지 않아요. 언제 올라오냐면 1년에 한 번 3월 15일 소비자 보호의 날이라는 게 중국에 있는데 네. 그 3월 15일에 온갖 물건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 3월 15일은 전 세계 외신들이 다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기상천외한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뭐 맥도날드 패티에서 뭐 기준 지상의 발암 물질이 나왔다. 뭐부터 시작하여 네. 자동차 뭐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거를 우리가 재미있게 보도할 건지를 고르는. 그래서 CCTV가 그날 1시간 특집으로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번 제품의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외에는 사실 이런 뭐 진짜 이런 저렴한 물건들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네. 굉장히 임팩트 있는 브랜드. 저희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손보려는 의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예컨대 테슬라가 그 전에 매년 안 나오다가 테슬라가 좀 약간 좀 중국 전기 사업체들 위협하는 것 같으니까 막 테슬라에 대한 문제가 나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지 이게 일상적으로는 우리만큼 촘촘하게 하진 않는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알리와 테무의 공세가 굉장히 위협적인데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알리 가입자가 888만 명 그리고 테무 가입자가 8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라고 하면 주로 미국 직구가 대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의 48.7%가 중국 직구였대요. 공세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알리와 테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급성장을 한 거라고 선배는 좀 보세요. 일단 우리 박선 기자는 알리하고 테무 아직은 안 써봤어요? 네, 아직 안 썼어요. 근데 앱은 다운 받아봤어요? 아니 광고가 너무 유튜브 볼 때마다 테무 광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반감심에 다운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무슨 뭐 가입만 하시면 뭐 카메라도 주고 뭐도 주고 합니다 하는데 이거 의심스러운데 하면서 오히려 되게 반감 그래서 다운 안 받았어요 아직. 전 주변에서 저도 쓰진 않지만 예를 들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막 뭐 얼마어치를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워낙 막 요새 워낙 물가도 비싼데 막 좀 눈이 번쩍 뜨이게 싼 물건들이 많으니까 좀 사람들이 호기심에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20대에서 70대에서 테무나 알리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대를 조사했더니 20, 30대와 60, 70대. 와 진짜요? 이게 이제 저 40, 50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미하냐면 사실은 40, 50대는 어느 정도의 재력, 뭐 경제력이 좀 있으니까 제품을 또 가족도 챙겨야 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본격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이런 싼 물건 그리고 외려 이제 좀 늦게 와도 크게 아쉬울 게 없는 60, 70대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생각보다 이런 전자 뭐 어플 사용 같은 것들도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려 그쪽에서 구매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게 되게 재밌는 증상이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 알리하고 테무는 뭐 말 그대로 극가성비이죠.
근데 사실 이 단순히 우리가 이 월간 이용자 활성화 수만 갖고 얘기하는 건 사실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맞아요. 뭐 800만 명이 쓴다고 해서 쿠팡만큼 얼마나 살까? 매일 뭐 주문할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판매액 데이터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공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러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있죠. 왜냐하면은 작년에 중국에서 수입된 그 직구액 총액이 대략 3조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20% 정도 상승한 거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3조 2천억 원 중에 면세액으로 들어오는, 다시 말해서 세금을 안 내고 들어오는 비율이 2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개인이 직구를 했건 혹은 그 알리나 테무 같은 것들을 이용했건, 근데 그 2조, 그러니까 그 중 안에 포션이 있는 거죠. 특히나 늘어난 4천억 원이 있을 수 있고, 아무튼간에 대략 뭐 1조 언저리, 그러니까 그런 금액대가 형성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추세니까 어쨌든 느는 것은 분명하고. 근데 알리랑 테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확장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그 가격 경쟁력인 거잖아요. 어떻게 싸게 물건을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약간 유통만이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가령 우리가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머리끈인데 그거를 500원에 판다. 네. 그러면 배달비가 더 이런 비싸죠. 표현이 있는데 그 라스트 마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송 단계라는 게 네. 처음에 생산한 공장에서 1차적인 배송 업체에게 가는 현지에서 네. 가는 거, 그다음에 한국까지 가는 거, 한국에서 다시 선적으로 이동하는 거, 도착해서 가는 거, 최종적으로 받는 거. 맨 마지막에 받는 그 단계, 우리가 쿠팡에서 주문하면 맨 마지막에 받는 그 단계에도 우리가 최소한 한 3,500원 뭐 이렇게 비용을 내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싼 배송비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출혈성 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건 분명한데 미국 매체가 분석한 걸 보면 기존 코스트보다 최소한 50% 이상은 절감을 했다. 테무가. 어허. 방식은 뭔가 네. 우리가 이걸 얘기하려면 그 테무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왜 싼가를 얘기하려면 테무는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테무의 방식은 우리가 C2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C2M. 네, 그러니까 Customer to Manufacturer. 그래서 고객하고 제조자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예전에 우리가 뭐 C2C, C2B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개인하고 개인, 아니면 개인하고 어떤 회사. 근데 이거는 개인 대 제조사. 근데 개인하고 제조사를 연결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중간 유통망을 배제한다는 네. 것이고, 또 하나 더 큰 의미는 재고를 없앤다. 예컨대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제 테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셀러들한테 제품을 이렇게 갖고 와서 올려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품 구매가 발생하는 제품들, 그거를 앞에다 내걸면서 광고를 확대하고, 네. 그러면 주문이 발생하는 만큼 바로 옮겨가고, 쉽게 말해서 중간에서 거간 역할을 하는 이 테무라는 기업이 써야 하는 비용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C2M이라는 모델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겠네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의 수많은 셀러들 중에 가장 저렴하고 품질이 괜찮은, 가성비가 되는 셀러들을 골라낼 수 있는 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망에서부터 중국 내에서 선박까지 올 수 있는 일종의 배송 시스템인데, 네. 이 배송 시스템에서 이걸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가능했던 건 이미 테무가 원래 중국의 모 회사 핀도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선박에 실어가지고 현지 나라로 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500원짜리 주문하고 3,000원짜리 주문하고 5,000원짜리 주문했는데 그거 분류해가지고 일일이 포장해서 보내고 쌓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이건 남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쵸. 근데 얘네가 그 얘기를 그 테무 쪽에서 쭉 들어보면 선박에 그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네.
가령 부산이다, 뭐 내지는 서울의 강서구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으로 가야 되는 지역을 매우 세밀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그 제품의 사이즈를 그 어떤 정해진 규격의 상자 안에 최대한 밀집해서 담을 수 있는 사실 거기에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할 거예요. 많은 경험과. 그래서 포장의 혁신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물건을 최대한 정확하고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 그리고 이제 사실 도착해서는 좀 다른 문제죠. 도착해서는 이제 현지 그 배송업체하고의 그 조인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아마 협상력으로 해결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테무는 그러니까 갑자기 대한통운이 테무였나? 어쨌든 우체국 아니요, 우체국. CJ하고 대한통운이 테무하고 알리를 하나씩 맡고 있는데 그 업체들하고 내고를 통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알리는 그거를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좀 하고 있고 테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테무하고 알리는 사실은 완전히 시스템이 다른 다르다.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가격이 왜 이렇게 싸냐는 걸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C2M 방식을 구축하면서 중간 마진을 없애는 그리고 광고만 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코스를 낮추고 초기에는 출혈을 하면서 그 시장을 장악하고 그 모델을 하는 거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미 미국에서 아마존을 어느 정도 위협할 만큼 성장했고 지금 그 모델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5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공짜가 왔는데 그럼 얘네가 진짜로 들어가는 배송비는 얼마일까? 그건 몰라요. 아직 우린 공개를 한 모르지만,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이 그게 만약 3만 원이다라고 네. 하면 얘네는 한 10,000원 정도에는 받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테무가 우리나라를 진출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게 특히나 또 한국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되게 물류 시장이 뭐 세계에서 되게 손꼽히는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이랑 뭐 이렇게 인도 워낙에 좀 큰 나라 말고 일본 다음이 우리나라인데 워낙에 이제 그 인구가 적지만 굉장히 유통망이 발달해 있고 사람들이 이런 트렌드나 뭐 유행에 또 민감하기도 하고 또 K-팝이나 K-드라마로 세계적으로 또 시장이 또 주목받는 시장이기도 해서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사의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이 시장을 좀 장악하려고 들어왔다라는 좀 분석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아까 800만 명 얘기했고 사실 얼마나 실제로 쿠팡처럼 쓰겠느냐라고 하셨지만 이 추세를 보면 굉장히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쿠팡 바로 다음이 2위가 지금 알리인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달에 비교하면 한 460만이 이렇게 올라간 수치고 테무 같은 경우도 580만 명 증가한 수치예요. 가입자 수만요? 가입자 수가, 이용자 수가, 월 이용자 수가.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럼 뭐 3위나 5위인 한국의 11번과 G마켓 다 사실 100만, 200만씩 이용자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 중국 앱들이 다 그 우리나라 유통망들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만큼 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구 형태니까 직접 중국에 있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거니까 가격이 그만큼 싸지지만 이게 안전성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조금 뚜렷한 해결책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선배가 보시기에 알리와 테무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더 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요즘 알리가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대규모 채용을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네.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알리바바 그 한국 지사가 이제 명동에 있어요. 그 주중 대사관이 있는 그러니까 주한 중국 대사관 근처에. 근데 이제 지금 그 나고 있는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건물 한 층만 쓰고 있는데. 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많은 그 제품에 대한 검수부터 어떤 규제를 어떤 한국 규제에 맞게끔 회사를 바꿔 나가는 게 단시간에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지난달에 알리바바가 되게 중요한 발표를 했던 게 한국에 1조 뭐 몇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물류 센터도 구축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아직 전혀 진전이 없어요. 없다. 네. 하나도. 네.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마음은 급하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큰 기업 같아 보이지만 물건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그냥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직원이 앉아서 그냥 이걸 핸들링하는 그런 모양새이고 뭔가 되게 심지어, 머리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테무는 한국에 회사도 없어요. 아, 이제 이번에 뭐 만들었다고 해요. 2월 24일 날 법인을 네. 하나 냈는데 그냥 이름만 내고 회사도 페이퍼. 없어요. 네, 네. 회사도 없어요. 이렇게 막 온갖 물건을 팔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아니죠. 거다 한국 시장에.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정착도 안 사가지고 했고. 그 물건에 이상이 있어갖고 얘기를 하면 사실 받아줄 때가 사실 없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게 뭐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분들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설령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도 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테무랑 알리 가입할 때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 수집된 정보를 그러니까 어떻게 수집을 하며 이 수집된 개인 정보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가 중국으로 가는지 아니면 제3국으로 가는지 등등해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조사 방법은 그 질문지 서면으로 주고받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개인정보의 문제는 정말 약간 그 틱톡 미국의 틱톡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예.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여러 수많은 문제들 중에 틱톡이 되게 중요한 티피컬한 문제인데 그 이유가 이제 틱톡은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가 모 회사이고 한데 지금 이제 틱톡이 그 미국에서 수많은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으로 흘러갈까봐 미국 의회에서 미국인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심지어 이제 의회에 정식으로 통과가 된 게 아예 틱톡을 미국에서 쫓아내는 네. 그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네. 근데 이 법안이 만약에 이게 진짜 상원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게 하원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같이 갔던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무가 거의 뭐 전전긍긍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틱톡의 문제가 여기서 이게 틱톡 추방되면 그 여파가 바로 테무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테무요? 미국에 있는 테무. 이게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네. 시스템. 중국에 있는 모회사, 그로부터의 자회사는 모회사에게 독립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믿지 않고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몰아낼 수가 있는. 사실은 미국도 몰아내고 싶은 거죠. 왜냐면 아마존 같은 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이미 1달러 샵이 많이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게 연말 안에 진짜 테무가 미국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낼지도 몰라요. 근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테무가 선제적으로 그 1월에 우리는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라는 발표를 막 전 세계에 막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그게 굉장히 큰 뉴스였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믿을 수 있냐 없냐 해가지고 막 논박이 되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믿냐 못 믿냐의 문제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냐 못 믿냐.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지 못해 사람들이. 선배는 쓰세요? 저는 사실 이게 그 내 개인정보 빠져나갈까봐 틱톡도 깔았다가 삭제하고 테무도 일부러 안 까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물론 나는 취재 때문에 깔게 됐죠. 깔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테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이유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불신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는 그 정서.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뭐 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약간 국내에서 성장세도 약간 미국의 움직임을 좀 봐가면서 영향을 엄청나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개인정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어디 살고 뭘 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보면 알겠지만 내가 몇 초를 머무르고 맞아요. 어느 제품을 봤고 내 핸드폰 뒤에 있는 카메라가 뭘 보고 있고까지
사실은 인식을 하거든요. 무섭다. 네. 그래서 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많은 내 개인 정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디로 흘러가 안 간다고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테무와 알리가 갖고 있는 가장 궁극의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벗어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저는 우리 유통시장을 걱정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들어있는 그런 개인 정보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다룰지 그게 더 심각한 문제로 훨씬 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물론 앞으로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건 놀라운 진화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유통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이제 비유할 수 있냐면 물류혁명이다. 그래서 예전에 인도에 있던 뭐 면화가 영국으로 들어가서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듯이 중국에 있는 물건이 국경 없이 전 세계를 주문만 하면 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만든 그건 사실 큰 공이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들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저항들, 그 기존에 있던 자국에서의 그런 유통업체들, 생산업체들이 너무 크게 데미지를 받으니까. 사실 아까 제가 말했던 이 개인정보 이슈가 제일 크고 두 번째 큰 이슈가 관세 문제예요, 사실. 관세. 네.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나라 움직임 같이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미국 같은 경우는 800불까지가 관세가 안 붙죠. 관부가세가 안 붙고 우리나라는 150불이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150불 밑으로 사면 관세가 안 붙어요. 그러면 150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알리랑 테무에 150불 넘어가는 건 거의 없죠. 다 세금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500원에 팔 건데 제품당? 제품당. 네. 500원에 팔 건데 그래도 관세까지 붙일 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이런 것 때문에 그 150불 밑에 물건들을 이렇게 쏟아져 들어 뭐 1조 뭐 몇 조가 쏟아져 들어올 줄 몰랐고. 근데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수출입 업자가 중국에서 뭐 물건을 사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갖고 들어오고 싶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기업이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개인이니까 세금을 안 내게끔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직구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게 대량으로 사실 기업처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1,000원짜리 물건 갖고 들어올 때 빵원인데 업자가 하면 1,000원짜리 물건에 세금 15% 붙여가지고 해야 되니까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업자들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이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이 $800 기준을 내리겠다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150불 규정을 없애거나 그 문턱을 낮추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150불짜리는 무료로 사왔다가 해외 직구를 하다가 알리랑 테무 때문에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위험 그러니까 이제 따져봐야 걱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네요.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뭐 이게 구덕인지 뭐 이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가고 손해가 가는지를 사실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고는 더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명한 기준은 필요하다. 근데 이걸 역차별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사실은 뭐 전 세계적인 흐름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여건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니 또 오늘도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되게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박성훈 선배랑 아무래도 심수미 기자가 함께하니까 안골라의 수준이 진짜 확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제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아니라 조만간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될 것 같은 제발 그랬으면 이런 생각도 갑자기 이제 엄습해 오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그쵸. 저희가 뭐 얘기하려고 했던 걸 되게 재밌었어요. 반에 반밖에 선배 또 정보 또 주실래요? 주실 정보 또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초대 더 해주시는 걸로. 알테 씨는 워낙 그 소비자들 관심도 높고 계속해서 좀 이슈가 갈 것 같아서 또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볼 만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골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